네, 반갑습니다. 세일즈 코치 황현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과정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가슴속에 담아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날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네, 고객님, 오늘은 머리 좀 확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디자이너인 당신의 답변은? 자,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잘하셨습니다. 아마 왜요? 꽤 오래 기르셨잖아요. 뭐 어디를 몇 센티미터 정도 자르길 원하세요? 라고 아마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대다수 고객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럼 제가 참고하실 만한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골라보시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질문도 잘하고 상담도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질문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까워요. 혹시 자, 가세요. 왜 자르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사실은 물어보셨어야 돼요. 다짜고짜 잘라주세요. 네, 몇 센티미터요? 5cm요. 알겠습니다. 빡! 끝! 이게 아니라 머리 좀 확 쳐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 이유를 한 번쯤은 물어보셨어야 돼요. 혹시 이렇게 기르기도 너무 아까운데 왜 자르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봄도 된 것 같고 그냥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내지는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내지는 고백을 했는데 내가 싫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그 답변을 이어받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기분 전환하시려는 게 목적이면 너무 아까우니까 확 자르시기보다는 펌이나 컬러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확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꼭 고객을 돈으로 본다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객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커트보다 펌이나 염색이 훨씬 더 낫다는 건 아마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든 게 결국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답변은 하나입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제발 부탁입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맞나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뭐 하세요? 질문하시죠. 무슨 질문하세요? 어디 사세요? 그죠? 또 남자친구 있어요? 또 그렇죠.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게 고객 입장에서도 나에게 질문해주는 선생님을 싫어할 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의사항은 너무 캐시는 느낌이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남자애가 뭐래요? 어머, 나쁜 새끼. 왜요?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깨는 느낌이라면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고객이 이야기하는 답변에 대해서 재차 질문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세일즈 스킬입니다. 애플 아시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 질문이 고객의 응대 경험치를 결정한다라는 철학 하에 실제 애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질문을 가지고 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예시를 일부 조금 보여드릴게요. 시간 잠깐 드릴 거고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파란색 글씨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고객님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네, 아이패드를 좀 보고 싶어요. 멋진 제품이죠. 혹시 다른 애플 제품을 써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딸아이가 아이팟 터치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아이팟 터치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나요? 그죠? 자, 이 정도 볼게요. 보시면은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다 사실은 뭡니까? 질문으로 이어져요. 질문으로 이어져요. 물론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미쿡형 좀 질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배우실 게 있어요. 사실은 애플 제품이 주는 그 제품의 감동에 사실은 버금가는 이 직원들의 응대도 아마 소위 애플바라고 하나요? 애플을 향한 고객 사랑에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찾으시는 상품 있으세요? 뭔가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가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 입으실 건가요? 평소에 입으시는 수트의 색상은요? 어떤 종류의 셔츠를 주로 입으셨어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 테니 편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수트를 판매하는 매장이었다면. 맞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에 대한 관심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나아가 관찰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객이 가진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급한 커뮤니케이션일 뿐입니다. 사람을 얻으시려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버릴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용감하게 버리시죠.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좋고 두마디도 좋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제가 미용실에 방문하면서 그냥 뽑아봤어요.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이 질문은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거죠. 커트 하시게요?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죠? 머리 하시게요? 그죠? 예약하셨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샴푸 하셔야 돼요? 뭐 이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해놓고 나 고객한테 질문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질문인 거죠. 제가 진짜 삐딱한 고객이 돼가지고 이 질문들 답해볼까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커트 하시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요? 뭐 커트 손님은 손님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머리 하시게요? 그러면. 그럼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죠. 뭐하러 왔을까요, 제가? 그죠? 예약하셨어요? 아니, 뭐 안 하면 안 돼요? 나 나갈까요? 뭐 안 되는 건가? 여기 이렇게 깐깐하네. 그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고객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뭔지를 모르고 사실은 온 건데 오히려 전문가로서 내가 컨설팅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저는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샴푸 하셔야 돼요? 왜요? 뭐 딱 봐도 떡져 보이나요? 냄새 나나요? 오히려 삐딱선 타고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물어봐 주시는 질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요 정도만큼이라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고객이 왔습니다. 이 고객 어쨌든 순번으로 배정받아서 온 고객이에요. 아마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셔도 고객의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시간 잠깐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정말 내 앞에 고객이 커트보 두르고 앉아있다 가정하시고 편안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한번 따라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큐! 잘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고객의 기분이 달라지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의 핵심도 결국은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일즈의 성과를 만드는 질문의 기술 익혀보겠습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질문 공식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다시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물어주셔야 돼요. 이걸 현장에서 보면 되게 많이 실수를 하세요. 쉬운 질문이라는 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의 반대말이자 고객 입장에선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겠죠. 맞나요? 내 딴에는 되게 신경 써서 멋진 질문을 해야지 라고서는 던지는 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10년 뒤 가족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이 답변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죠? 뭐야, 뭐 이상해. 근데 오히려 쉬운 질문부터. 여기서 쉬운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 입장에서 예 또는 아니요 정도로 가볍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밖에 날씨가 괜찮죠? 네네. 오시기 오늘 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주차하시기도 힘드셨겠다. 그쵸? 네네. 어쨌든 어렵게 오신 만큼 제가 신경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스타일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물어서 정말 내가 묻고 싶은 걸 묻게 된다면 적어도 다짜고짜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보다는 고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점화 효과. 내가 이 사람의 입에서 긍정의 신호가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나오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쉬운 질문 중에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고객 입에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네네네 준비. 자 시작. 네네네. 맞아요 시작.
아, 맞아요, 맞아요. 와 같이 긍정의 신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답변의 질문이 더 좋습니다. 더 질문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점집 가보시면 이걸 되게 잘해요. 그분들이 제가 뭐 신기가 있고 없고 영험함을 뭐 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으로만 놓고 보면은 진짜 잘하세요. 일단 딱 가자마자 뭐예요? 고객의 입에서 네라는 답변이 나오게끔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점집 갔어요. 갔는데 그 점 봐주시는 분이 어쩐 일로 오셨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는 뭐야,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딱 가자마자 뭐래요? 힘든 일이 있어! 이래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하셨어? 뭐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 거기 뭐 행복해 죽겠는데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죠? 뭐 어찌 됐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구만. 이래요. 네. 선택할 게 있으니까 갔겠죠. 그죠, 그죠. 여담인데 이분들 더 대박인 게 깜짝 놀랐어요. 이러시더라.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한 달 이내에 해외 나갔다 온 적이 있어. 이래요. 만약에 갔다 왔다면 네.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게 이어가겠죠. 만약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해외 나갔다 온 적이 있어? 아닌데요, 없는데요. 뭐라 그러셔야 돼요? 갔다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애군이 밀려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다녀와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렸을 때 집 앞에 오동나무 한 그루가 큰 게 보인다. 그지?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닌데요? 심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동나무가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또 이걸 또 웃자고 한 이야기 또 죽자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배울 건 배우셔야 돼요. 배울 건 배우셔야 돼요. 실제 이제 샵에서도 똑같아요. 하물며 어떻게 해드릴까요?도 의심하셔야 돼요. 아, 얘도 고객한테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구나. 잘 모르니까 왔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스타일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으세요? 라고 예상 답변의 범위만 이렇게 좁혀주셔도 훨씬 더 질문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질문의 난이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뭐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럼 하고 대화의 물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반창고를 팔려면은요, 먼저 뭘 파셔야 됩니까? 그렇죠. 상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이 불편한 점, 즉 고통을 느끼는 점, 바꿔 말해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과연 이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왜 그걸 사고, 왜 그렇게 쓰는지, 왜 내 머리 스타일은 이런 건지, 왜 한 번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는 건지, 이게 잘 어울리는 건지 몰라요. 이때 가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뒤에 그 다음에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특별한 이유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까지. 자, 이 문장 따라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결정하시기 전에 다른 분의 생각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인데요. 얘는 뭐냐면 고객이 이후에 내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을 핑계로 들어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시 결정하시기 전에 다른 분의 생각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여자친구가 자꾸 여기를 이렇게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중간중간에 요렇게 하시면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도 잘 어울리지만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왔고 내 고객이지만 이 고객의 뒤에 앉아있는, 바꿔 말해 또아리를 탁 틀고 앉아있는 세일즈에선 최종 결정권자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를 파악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가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계속 연습하시면서 입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 질문도 괜찮아요. 가장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리고 싶어요. 질문 자체가 따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하고 나를 이렇게 소위 시쳇말로 다이다이 탁 맞대고 나서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선택을 못 하세요? 고객님 결정 장애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뭐가 고민되세요?
말씀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드리고 싶어요. 바꿔 말해 고객의 옆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너와 마주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느낌. 그렇다고 뭐 계속 매번 손잡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요 질문도 진짜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드리고 싶어요. 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질문 자체가 따뜻하잖아요. 왜 결정 못하세요, 고객님? 에? 가만 보니 결정 장애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마주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옆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고객 손을 꼭 붙들어 잡고 가장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와 같은 뉘앙스로 고객의 감정을 반응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고객이 계속 망설여요. 근데 제3자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고객을 위한. 근데 이 고객은 뭔가 자꾸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때는 이런 질문도 강력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고객님의 친한 친구분께서 현재 고객님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재밌어요. 나의 시각으로는 잘 못 봐요. 바둑이나 장기를 둬도요. 이게 내가 보는 수는 안 보이죠. 근데 훈수를 볼 때는 훨씬 더 내 실력 이상으로 본다라는 것만 봐도요. 나의 시각으로는 안 보이는 것. 당신도 역시 남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제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실 수 있는 질문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현재 쓰고 또는 현재 유지하고 계신 제품 또는 유지하고 계시는 스타일은 자, 갈게요.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셨어요? 내지는 어떤 점이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라고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묻지도 않는다니까요. 실제 보면은 그냥 몇 센티미터, 네, 몇 센티요, 빡 이게 아니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스타일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내지는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어요? 라고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간혹 그래도 이제 세일즈를 조금 이제 감을 잡고 관심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가 불편하셨어요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역으로 뭐가 좋으셨어요를 물어보시는 걸 사실은 더 추천드려요. 맞잖아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걸 누가 와서 시쳇말로 까잖아요. 그거 좋아요, 싫으세요? 싫죠. 아니 내가 가방을 사러 가방 매장에 갔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내 가방 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머, 고객님 어디서 그런 비닐 봉다리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이제 곧 장마철인데 비 다 새겠네. 그럼 사실 거야? 그 사람 말이 100번, 1000번 맞는다 해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뭐 아무거나 소개해봐라. 나 죽어도 너한테는 안 산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객의 과거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니까. 앞서 1강부터 드렸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감정을 공략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아 보이게끔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뭐였냐면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좀 더 클로징으로 가기 위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고민되시죠, 고객님? 이렇게 하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가장 유리한 조건 또는 가장 빠른 방법 알아봐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고객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니요, 싫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을 제안하듯 이 내용도 나중에 뒤에 따로 가서 배우실 겁니다. 가격을 제시하고 클로징을 들어가는 마찬가지 질문이 그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질문 공식 첫 번째는 뭐였죠? 쉬운 것부터였어요. 쉬운 것부터.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 공식은요. 얘도 많이 실수하시는 질문의 유형인데요. 미래를 물어보시기 전에 과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뭐 노랫말 가사 중에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세일즈에선 과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미래를 물어볼게요. 고객님, 네, 이거 사실 거예요? 땡이죠. 과거를 물어봐야죠. 고객님, 네, 혹시 이 상품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를 묻는 건 딩동댕. 다시, 사실 거예요? 사시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땡.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과거부터 물으셔야 돼요. 과거부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는 사실 마법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꼭 제가 뭐 세일즈를 한다라기보다 우리 선생님들 고객들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시면서 대화 나누실 시간 많죠. 근데 되게 이렇게 마가 뜬다 그러죠. 나도 고객한테 뭐 할 말도 없고 뭐 고객도
별로 말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뻘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의 끈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실 때에도요. 과거 질문을 하시는 연습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중에서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는 마법의 질문이에요. 뭐 고객이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입을 열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면서 뭐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나름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자, 커플이 방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바보같이 미래를 물어보면 결혼하실 거예요? 땡! 고객이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요, 간보는 중인데요. 아니요, 결혼은 안 할 건데요. 라고 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과거를 물으셔야죠.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물어보는 이야기는 더 기꺼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혹시 전에도 이런 상품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내지는 혹시 전에도 이런 시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 입에 붙여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큐! 잘하셨습니다. 과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괜찮죠. 현재 갖고 계신 또는 받아보신 상품 중에서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에 마찬가지 붙여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큐! 자, 여기까지 이 과거 질문이 갖는 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자, 다음 공식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쉬운 것부터, 그 다음 과거부터, 마지막 뭐죠? 그렇죠. 물었으면 제발 들어주자입니다. 제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만 놓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질문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질문해놓고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요 이야기 해야지라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짝꿍입니다. 두 글자 뭐죠? 경청이죠. 경청. 제가 너무 또 뻔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해요. 네, 말장난 한번 하겠습니다. 듣는다라고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유독 듣는다라 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건 그만큼 뭘까요? 내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호감을 주는 거예요. 호감을. 가는 게 있으니 당연히 고객 역시 또는 상대 역시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럼 질문. 경청은 선생님 어디로 들으시는 겁니까? 마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세요. 어디 또 되지도 않는 마음을 어떻게 들어요? 그거는 청취기관이 아닌데. 자, 다시 자꾸 출제자의 의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요, 우리. 자, 어디로 들어주셔야 돼요? 귀로? 그래요, 또. 응? 눈으로? 응? 좋아요. 또 소리 지르려고 뭐 이런 표정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 맞는데 조금 티나는 경청을 위해서는요. 어디로 들어주셔야 되냐면 제가 그 지난 강의 미소는 눈으로 지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경청은 입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입으로. 어디로? 입으로. 고객이 이야기할 때 입을 가만히 천에 뻗어두시면 안 돼요. 계속 반응하셔야 돼요. 그죠? 경청의 비밀번호입니다. 5글자 읽어보시죠. 자, 시작. 59, 529. 자, 2번 연속 시작. 어이구, 어이구. 그렇죠. 한 번 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하셔야 돼. 아셨죠?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황현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심하시고. 어쨌든, 그죠?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입으로 듣는다는 게 단지 이렇게 반응만 해주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연구 결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우리 뭐 지인들하고 오늘 일 마치고 옆에 계신 디자이너랑 같이 뭐 술 한잔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주문합니다. 여기 참이슬 한 병이랑 오뎅탕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시는 두 친구가 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주문을 이렇게 받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오더니 네, 참이슬 하나, 오뎅탕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미소를 싱긋 찍고 가요. 상황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러 가셨을 때 팀 문화라는 게 없죠.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질문 외국의 경우였어요. 외국의 경우에요. 이날 A 친구, B 친구,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더 많은 팁을 챙겼을까요? 당연히 B 친구였죠.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요. 70% 이상 더 많은 팁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 중에 보시면 미미크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미크리. 그러니까 바꿔 말해 흉내예요. 흉내.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이든 말이든 내가 흉내만 내준다 하더라도 뭐예요? 감정에서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당연히 나의 지갑도 더 열리더라는 거죠. 단순히 계산해도 저 친구가 팁을 하루에 10만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17만 원을 받는 거죠. 돈이 되는 말의 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롱 내에서도 한번 옆에 같이 들으시는 분 계시면 따라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언니 배고파. 자, 시작. 언니 배고파. 그럼 언니가 뭐라 그래줘야 돼요? 어휴, 배고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대다수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또 그러잖아요. 그죠? 또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그러죠. 자기같이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가리어터라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동생은 느껴요. 참 저 언니는 그죠? 이제 말을 섞으면 안 될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옆에 남자 선생님 계시면 같이 따라하세요. 여자 선생님들이 역할 해주세요. 오빠 배 아파. 자, 시작. 오빠 배 아파. 오빠 뭐라 그래야 돼요? 뭘 똥 싸요? 똥 싸는 또. 그죠? 배 아파. 그래. 약 사다 줄게. 이렇게 좀 이 사람의 하는 단어를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표현하고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학습. 오늘 제가 이 티가 나는 경청의 기술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6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터기 눈 열고. 지난 강의인가요? 이해 안가자에 이어서 또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인데 그냥 외우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청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소개팅을 나가셨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처음 고객을 만났어요?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약자입니다. 미는 뭘까요? 미. 첫 시간에 저랑 하셨어요. 미소. 그죠? 터는 뭘까요? 터보? 터치 하셔야 돼요. 터치. 가볍게. 그죠? 투.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어머 그리고 여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만 때려 아파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되게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기는 뭘까요? 기. 그죠? 기울이셔야 돼요. 항상 대화를 하실 때 고객이 이야기를 한다. 그럼 내가 시술 중이라 하더라도 살짝 기울이는 티는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네 정도 기울여 주시는 것. 눈은 뭘까요? 눈. 그렇죠. 아이 컨택이죠. 눈 맞춤 필수입니다. 열은 뭘까요? 열. 열어주셔야 돼요. 뭐를? 모든 동물에게는요. 호감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호감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다 그래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체의 호감존이 열려요. 어딜까요? 호감존. 같이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일단 갑니다. 목전, 여기도 호감존이고요. 좀 더 내려갈게요. 명치. 여기도 호감존이요. 좀 더 내려가면 급소. 거기는 만지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강아지 생각하시면 쉬워요.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호감존을 여나요, 닫나요? 열죠. 이렇게 발랑 눕잖아요. 배 긁어달라고. 근데 자기를 위협하는 큰 강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죠. 일단 호감존을 바닥에 탁 깝니다. 이렇게. 그쵸? 딱 이해되시죠?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딱 깔고 으르렁거립니다. 보시면 호감존이 싹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대화할 때 이렇게 눈은 이렇게 가요. 눈은 이렇게 가는데 자꾸 이 호감존이 틀어집니다. 그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이렇게 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해보세요. 옆에 짝꿍 보시면서 서로 호감존 서로 가려보세요.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되게 기분 나쁘죠. 오히려 반대로 열어보세요. 활짝. 그렇죠. 열었을 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라고 열어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고는 뭘까요? 노딩입니다. 고개를 좀 끄덕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끄덕끄덕. 자, 연습할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연습하셔야 돼요. 같이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서로 마주 보시고 잘못된 거 서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넌 경청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러시면서 하셨죠? 자, 미부터 미. 그렇죠. 미소. 터. 그렇죠. 기울이시고 눈. 해주시고 여셔야 돼요. 오픈. 네, 그러시구나. 중간중간 고객이 하는 말에 주요 단어. 그러시구나. 아드님께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세일 전의 시작은 질문이지만 그 완성은 경청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질문 공식 오늘 3가지 함께 익혀보셨어요. 쉬운 것부터, 과거부터, 그리고 제발 들어주자. 세일즈의 시작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세일 전의 시작은 질문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강의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랑 같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1강부터 4강까지가 정말 세일즈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음 강입니다. 5강부터는 고객의 주목을 이끌어내며 나의 세일즈 언어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한번 익혀보실 겁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목법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